자, 이제 동시에 항변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소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쌍무계약이다, 매매계약이다. 어떤 경우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 주세요 하니까 매수인이 뭐예요? 야,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아직 안 했는데 내가 돈 못 줘. 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나 못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게 형평에 맞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나 못해.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뭐다?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뭐냐면 동시에 항변권은 항변 자체는 항변한다 하게 되면 뭔가를 행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권 하면 기본적으로 행사의 효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변하는 자기가 뭔가를 나 하겠습니다. 항변합니다. 뭔가 자기 주장하는 경우예요. 이걸 행사의 효과라고 봐요. 행사를 한다. 근데 왜 이렇게 구분했냐? 그 전에 항변권 할 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동시에 항변권에는 행사의 효과뿐만 아니라 존재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존재의 효과. 이 얘기는 뭐죠? 행사하지 않고 그 존재만으로도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은 주소가 쌍무계약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동시에 항변권에는 그 효과에서 행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와 존재만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다. 그 존재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일정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혜택이 있어요. 나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냥. 그게 존재 효과고 행사하는 경우. 그럼 행사 효과는 어떤 경우냐? 이행, 거절, 권능. 이렇게 해주죠. 행사 효과는 이행, 거절. 어떤 경우다? 상대방이 저한테 그래서 상대방이 저한테 뭐뭐 해줘. 야, 뭔 소리야? 넌 네 거 안 했잖아. 나 그때까지 못해. 그게 이행, 거절, 권능. 못한다는 얘기는 해야겠죠. 그게 행사 효과고 그게 이행, 거절, 권능이다. 이행, 거절이 뭐였죠? 비슷한 게 유치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유치권에서는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인도, 거절할 권능이 있다. 이행, 거절. 차이점 뭐냐면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나. 동시에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출발하니까 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게 원칙일 겁니다. 특정의 상대방이지만. 그런 표현들. 근데 존재 효과는 뭐냐? 나중에 배우면 이행지체가 아니다. 암기를 해주십시오. 이행지체가 아니다. 동시 항변권이 존재하면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면 뭐가 연결되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그 얘기는 채무 불이행이면 발생하는 게 뭐였죠? 손해배상 책임도 없고 해제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죠. 이행지체에 해당돼야만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고 그런 경우에만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요거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주십시오. 나중에 가면 중요하게 다시 한번 언급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행사 효과에 포인트를 줄 겁니다. 자, 536조 1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쌍무계약에서 주소는 쌍무계약이고 당사자 일방은 이렇게 합니다.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자, 돈 받아. 이행이나 이행처럼 뭔 차이지만 이행은 급부를 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계좌이체에서 송금했다. 이행 재고는 수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할 때까지 자기 채무, 어떤 재산권 이전의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거절, 권능이 있다. 행사의 욕구. 이건 행사를 해야 하는 거죠. 이 문장 자체는, 이 조문 자체는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주의할 게 뭐냐면 쌍무계약 당사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때 반드시 자기 채무를 이행한 다음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항변권은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은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게 뭘 물으면 야,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니까 매도인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상태에서만이 비로소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퀘스천 마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표현하게 되면 당사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행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거절,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즉
동시에 항변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므로 포기가 가능하다. 실제로 포기해요. 무슨 소리냐고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서에 매매 대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관해서 내용을 적습니다. 근데 매매 대금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순간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매매 대금은 계약 성립 시에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매매 대금의 일부는 비록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결련 관계 있지만 대가적 관계 있지만 계약금만큼은 성립 당시에 먼저 줘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중도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중도금. 매매 대금인데 중간에 줘요. 그런데 이 중도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자, 매매 대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가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의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매매 대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요. 그럼 언제 줘요? 잔금 때. 잔금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동시에 해요. 그 결과가 매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매매대금 중 잔금에 대해서는 동시행 관계가 유지되지만 중도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죠. 즉 매수인에게 선이행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그걸 포기한 거죠. 이게 현실에 일어난 겁니까? 중도금을 줄 때.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중도금과 관련된 게 뭐예요? 대가 관계 있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이때 안 하잖아요. 먼저 매수인이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이 포기된 겁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실무에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자, 이런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시에 항변권을 학자들이 인정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봤어요. 일단 쌍무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이면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이론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동일한 쌍무계약. 쌍무계약인데 동일한. 이 동일한을 어떻게 이해를 차원에서 수험생은 하나의 쌍무계약에 의한 매매계약 하나잖아요. 그한 대가적인 의미 채무. 즉 하나의 쌍무계약은 당연히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있겠죠. 동일한을 하나의 쌍무계약. 이 얘기는 뭐냐면 계약은 계약인데 다른 계약상에 여러 개의 계약상의 채무를 가지고는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대가적인 의미 채무가 대립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지금 동시에 항변권 뭐의 포인트겠죠? 하나의 쌍무계약이 되게 되면 채무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채무를 넣고 요 채무와 얘 채무가 대가적 관계잖아요. 요 채무 때문에 요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서로 대가적 관계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이 채무 자체에 포인트를 두고 그게 대가 관계에 있다는 게 이게 대가 관계에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얘기는 이 채무가 누구한테 있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나 상속이나 아니면 채무 인수 등으로 해서 그 귀속 주체가 바뀌더라도 이 채무 자체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변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동시에 항변권 그대로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왜냐하면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여전히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성이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대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고 따라서 귀속 주체, 이 채무의 주체, 채권의 주체가 다르더라도 변경된 당사자 사이에서 여전히 뭐가 있었다? 동시에 항변권은 인정된다. 왜냐하면 동시에 항변권은 귀속 주체가 누구냐 문제가 아니라 이 채무에 갖고 있는 특성, 의존적이고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되게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지금 강의의 그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있다는 표현을 써요. 동일성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다? 대가적 관계 그대로 있다. 대가적 관계에 있다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야 한다? 동시항변권이 그대로 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속 주체가 바뀌는 사례들이 있어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또는 상속. 그런 경우는 동시항변권 준수가. 왜냐하면 채권, 양도, 채무, 인수가 되는 경우에 상속의 특징이 뭐냐면 여전히 그 동일성이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양도, 채무, 인수는 결국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정리하면 동시에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본래의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다른 자와 사이에서도 인정된다. 이게 일반론이에요. 일반론인데 구체적으로 채권, 양도, 채무인수, 상속 경우도 항변권이 존속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자 기억하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매매계약이면 항상 매도인이 존재할 거고요. 매수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 사이 관계는 재산권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전과 매매대금이에요. 매도인의 입장에서 관련했으면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될 거고요. 채권자가 되겠죠. 한편으로는 매매대금 관련해서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될 거고요. 이 사람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를 중시하게 되면 재산권 이전 채무가 있을 것이고 매매대금 지급 채무가 있을 겁니다. 채권 양도는 채권의 포인트를 줘야겠죠. 어떤 경우나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죠. 매매대금 이 채권을 누구한테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양도하면 채권 양도인 매도인이 이제 채권 양도인이 되고 양수인이 돼요. 그리고 채권 양도 계약만으로서는 양도의 기속 주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급부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권액이다. 다만 보통 물권액은 부동산을 객체화하지만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준물권액이다. 대신에 양수인이 이 채권을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요건을 갖춰 있죠. 이제 이 채권의 주인은 나라는 얘기를 하려면 뭐라 한다? 이 채권 양도 계약 사실을 양도 사실을 채무자인 매수인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채권 양도 계약의 기본적인 구조였어요.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항 요건까지 갖췄다고 보겠습니다. 즉 양도인 채권자가 매수인에게 이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인에게 넘겼다는 것을 통지했고 매수인도 승낙을 했어요. 그 경우에 그러면 이 채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죠? 매매대금 채권은 누가 행사했죠? 양수인이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죠. 채권을 행사해요. 실제로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던 거예요. 아직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되거나 이행이 제공될 때까지 뭘 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동시항변권이에요. 즉 양도가 됐을 때 이 채권의 내용이 동일성이 있죠. 그 채권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둘세 간의 대가 관계는 주체만 달라질 뿐이지 이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받거나 아니면 이행이 될 때까지 뭘 할 수 있다? 3자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여전히 동시에 항변권을 누가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채권과 이 사람이 행사한 채권은 매도인이 갖고 있거든 제3자 양수인이 갖고 있든 이 채권 자체는 매수인의 채무와 매도인의 채무 사이의 결연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 이 사람이 하는 채권 채무와 매수인이 매도인에서의 채권 채무는 여전히 결연관계에 있는 거고 동일성이 있잖아. 그러면 그 동일성 인정되는 전제에서 행사할 수 있는 동시에 항변권은 계속 할 수 있어야겠죠. 반대로 매도인은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을 뭘 할 수 있죠? 소유권 넘겨줘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매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도인이 그럼 이래겠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권리를 행사해요. 어떤 권리? 소유권 넘겨주세요. 그럼 매도인이 이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채권은 자기가 행사할 수 없지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아직 그 이 삼자한테 돈 안 줬네? 네가 이 세 삼자한테 돈 주거나 아니면 제공할 때까지 거절할 거야.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속 주체의 포인트가 아니라 동일성이 인정되면 대가 관계가 있고 여전히 동시에 양력권을 했다. 그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3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돈 달라 무슨 소리 하죠? 돈 달라는 소리는 이제 못하죠. 오히려 매수인이 얘기를 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 요구를 하게 되면 뭘 한다? 아직 너 3자에 대해서 돈 안 줬으니까 나 못해. 반대로 제3자가 권리를 행사해요. 돈 줘. 하니까 매수인은 아직 매도인이 나한테 뭘 해줬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줬고 아니면 이행 제공을 안 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동일성 유지하면서 변량관계 인정되는 동시행위 항변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다. 이 사례를 가지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해되시겠습니까? 제3자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 행사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아직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 재산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이행 제공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아직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 채무인수 상수의 경우에도 흥별권이 존속한다. 근데 이러한 제가 그 사례를 드는 이유는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나올 겁니다. 밑에서 동시에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이 얘기를 쓴 거예요. 풀어 쓴 거예요.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일성이 인정되면 여전히 결련 관계가 있고 동시에 관계도 존속한다. 이 동시에 관계 존속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채권 양도를 기본으로 해서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쌍무계약인 경우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 이행을 청구한 때 낙약자는 요약자의 의무이행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낙약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 이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자, 용어만 일단 알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중요합니다. 아까 매도인, 매수인 똑같이 출발해요. 쌍무계약서 매매계약이니까 쌍무계약이에요. 근데 채권 양도는 뭐였죠? 이 계약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에 따라서 매도인이 어떤 채권을 갖고 있죠?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채권 양도 계약을 해서 제3자가 양수의 그 권리를 취득하죠. 그래서 뭐랬죠? 채권의 기속 주체가 매도인에서 제3자로 변경된다는 게 채권 양도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물거래액이에요. 물거래액은 처분 권한이 매도인에서 매수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마찬가지로 원래 채권이 매도인에게 있다가 누구한테 간다? 3자로 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채권 양도 구별된 거냐면 채권 양도는 매도인이 그 채권을 가졌다가 여기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수익자, 제3자가 아니에요. 이건 채권 양도 계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이렇게 나오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기가 요약자, 이제 낙약자,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요약자는 뭐냐면 매도인이 갖고 있는 계약의 효력에서 어떤 채권을 갖고 있죠?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죠.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효력, 매매계약 효력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갖고 있는 채권을 처음부터 누구? 제3자에게 기소시키는 목적이에요. 이제 매도인이 가졌다가 넘겨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매매계약인데 플러스 그 안에 어떤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어요. 이 매매계약 안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제3자에게 매도인이 매수인이 갖고 있는 채권 자체를 부여시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안했다? 매도인이 제안하는 거고 매수인이 낙약, 승낙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약자, 낙약자, 제3자 수익자라고 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근데 채권 양도와 이제 구별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안에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야, 매수인아, 내가 너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가 취득하게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셈자가 매수인 상대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약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으로. 그 매매 계약서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가 들어가면 이걸 제3자 수익 약정이라고 이제 기억하십시오. 매매 계약서 안에 3자로 하여금은 수익 약정하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본다. 매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제3자가 채권 행사하는 거 마찬가지지만 채권 양도는 매도인에게 그 채권이 기속되었다가 넘어오는 거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제3자가 이제 수익을 해야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직접 취득하는 거예요. 이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근데 그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항변권이 여전히 있다. 그 얘기는 제3자가 채권을 매수인한테 행사하겠죠. 그럼 매수인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아직 소유권 넘겨받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나 돈 못 줘.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뭐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도인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너 아직 돈 안 줬다며. 나도 너 제3자한테 수익자한테 돈 줄 때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할 거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는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핵심은 여전히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근데 결국은 외형상 보실 때 채권 양자랑 똑같아요. 포맷은. 그래서 함께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당사장 일방의 채무가 책임 있는, 포인트는 책임이 있다는 뭐는 규칙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규칙 쌓이고 있으면 채무 불이익 책임을 지는 거고 이행 불능이 때문에 뭐가 채권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그 손해배상을 뭐란다? 전보배상 청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행 불능에 가름한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 계약 해제권과 행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얘기 나오는 건데 지금 뭐하다? 책임 있는 포인트, 책임이 있다. 이행 불능이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채무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자, 재산권 이전 의무를 예를 들었을 때 이 개념도 정말 중요하다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중심으로 했을 때 채무, 재산권 이전 의무, 매매대금 지급 의무, 대가관계 있다. 근데 이 재산권 이전 의무가 후발적 이행불능이에요. 이행불능인데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으면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채무로 변한다, 변신한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변신한다. 여기는 이 결련관계가 그대로 이렇게 결련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대가관계가. 따라서 이 사람, 매수인이 이 사람 당해서 손해배상 채무권을 행사하려면 당연히 매도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아직 매매대금 나한테 안 줬잖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관련돼서. 근데 이거는 계약을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죠.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변신한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일성 유지하는 얘기는 계속 대가적 관계가 있다. 따라서 요 채무, 이 채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는 나는 이거 못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도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란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는 이유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매수인이 그게 싫으면 계약 해지를 하면 돼요. 근데 계약 해지를 할 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전부배상이 아니에요.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거든요. 근데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전부배상이에요.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이에요. 근데 전부배상 청구를 딱 한 군데예요. 화재로 이제 건물이 멸시됐어요. 근데 매매대 계약서상에는 뭐예요? 10억 썼어요. 근데 보험금은 12억 받았어요. 그런 경우 이제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선택은 채권자 마음이에요.
이런 거 썼을 텐데 그 옵션 선택은 채권자 마음이다. 어떤 게 자기한테 유리할 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책임 있는 이해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상대방의 채무와 결련관계에 있고 결련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동시에 항변을 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